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 순이익의 개념으로 2천만 원이 남는 거면 개꿀보 혹은 자동화 수입. 하지만 현실은 필연적으로 처참하게 망할 거예요. 최악은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녕하세요. 공간대어 법의 모든 것 공부모 채널의 손필입니다. 유튜브 쪽에서 공간대어 쪽 분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요. 오늘은 김선달님 모시고 공간대어 관련된 좀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공부모님 초대로 출연하게 된 공간대어 공략집 공동사천으로 운영하고 있는 8년차 공간대어 사업가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공유 오피스를 비롯해서 고시원, 에어비앤비, 렌탈 스튜디오, 모임 공간 여러 가지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공간대어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다루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은 그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해서 선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 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간대어를 처음 시작하셨는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공간대어 사업은 제가 이제 방송국 작가 생활을 조금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알다시피 굉장히 박봉이지 않습니까? 네. 주 6일 12시간 일하고 월급 135만 원을 받으면서 집에서 잘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취방을 이제 집주인분에게 전대 동의를 받고 타인의 숙소로 판매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걸 바탕 삼아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게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거 같고, 물론 지금도 하지만 정확히는 그때 당시에는 숙박업과 관련된 이제 법령이나 조항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공간대어 사업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공유 네. 오피스랑 제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임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단기 임대는 많이 다뤘지만 네. 핵심은 아니에요. 공간대어 쪽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뭐 단기 임대 거의 대부분 아시는 것 같고, 단기 임대도 사실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까지도 운영을 했고 그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운영 중인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만으로 따지면 한 2년 반 정도 해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단기 임대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 해라, 왜 안 하냐. 이런 전망을 조금 많이 보시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서울 시내 한정에서 매달 늘어나는 숙소의 양이 1000개의 숙소가 물론 이제 하나의 숙소에 대해서 중복이 된 것도 있겠지만은 1000개씩 계속 늘어난 지가 벌써 반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단기 임대 런칭을 했었을 때 서울 시내 뭐 전체 숙소 다 해봐야 1000개, 2000개도 안 됐던 시기였는데 네. 지금은 10,000개가 넘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인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게스트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호스트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쪽 공간대어에 더 그러면 사업을 좀 전환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뭐 다른 분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제 경험이 해외에서도 검증이 되는지를 조금 스스로 한번 시험에 들어보고 싶어서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많은 나라에서 내 경험이 먹히는지 검증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사실 아직 공간대어를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 어떤 걸 좀 추천하는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중에 다양한 공간대여 사업이 있잖아요. 네. 공유 오피스, 렌탈 스튜디오, 파티룸,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단기 임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보고 잘 되면 다행이죠.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넷 중에 둘, 셋은 필연적으로 정말 처참하게 망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더라도 크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선의 선택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차선을 선택을 하거나 최악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임대를 추천을 하는 입장이고, 공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가정집 공간 대여, 촬영장으로 대여하는 것도 저는 좋은 해칭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채널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그 취지가 상품화를 시켜봐라.
한 번에 그 거래를 만들어 가라. 이 전체 과정이 끝나고 나서 공간 대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이제 알게 돼도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욕심이 있거나 이 공간 대여의 매력이 있다면 알아서 이제 막 확장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공간 대여 관련돼서 사람들이 되게 정보가 너무 많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뭐부터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저런 이제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뭐 블로그 글도 참고하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저는 이제 이 공간 대여 재테크라는 요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다뤄보지 않았던 공간 대여에 대한 내용들도 전체를 한번 다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책 저자가 바로 여기 선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 출간 계약을 맺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있는 거, 시중에 있는 것들, 이제 이건 맞는 정보고, 이건 틀린 정보다. 검증하는 정도, 트렌드가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근데 트렌드가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판매되는 형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아이템만 바뀌고 너무나 쉽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맞는 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기망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간으로 500만 원 한 달을 매달 꼬박꼬박 벌고 싶어? 그러면 지방 가서 에어비앤비 돌려 하고 퉁쳐버리는 영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먼저 그래도 여러 가지 공간 대여 사업을 해보고 성과나 실패를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예비 사업가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8개월 동안 집필을 한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은 이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딱 이 책 한 권에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고, 김선달님이랑 꼭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공간 대여에 대해 굉장히 좀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일 안 해도 그냥 되게 쉬워,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시장이 포화가 된 만큼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이 책 너무 잘 봤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운영해보지 않았던 고시원이나 그런 뭐 공유 오피스 이런 쪽으로 지금 저는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처음에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수강생이 4,000명이 넘어가는 입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을 거잖아요. 저 이거 하고 싶다. 나 일단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내충 둘셋,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충 셋은 좀 성과를 못 내고 적지 않은 이제 매몰 비용을 삼고 공간 대여업을 완전히 떠난 케이스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간 대여 사업이 분명 마음속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뭐가 되었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하기보다도 저는 단기인데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을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개념일 수 있을 것 같고, 1000에 100 정도짜리 이제 작은 집 하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사실 1000만 원은 이제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자를 못 받는 정도의 어떤 로스가 있는 거지, 1000만 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저 전에 본인 집부터 한번 올려놓고 우리 집에 와서 촬영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공간 대여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정말 몰라요. 계속 더 확장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소득이 있고 개인이 노력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를 하든 공유 오피스를 하든 모텔을 하든 그 상방은 사실 그 평균을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고시원이나 공유 오피스를 하나를 하든가, 아니면 파티룸 5개를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반자동화를 돌려서 매출 대비 이제 순익 계산을 하는 것. 결국에는 사실상 그 공간 하나를 운영하면서 내가 벌 수 있는 순익은 사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뭐 매달 받냐 아니면 매주 매시간 매일 받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여러 개를 더 늘리고 싶다라는 느낌도 많이 없고, 저는 최근까지 단기 임대 하나만 봤었을 때에도 공간 위탁사와 협력을 해서 전국 이제 17명 임대인에게 42개의 물건을 받아서 위탁으로 단기 임대를 운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했던 계산식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내가 보증금이랑 월세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 시설비 정도 투자를 하고 하나의 유닛에 대해서 50만 원의 순익만 발생을 시키더라도 42개니까 4, 5, 20 했었을 때 2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겠다. 근데 이
매출이 판매되는 그 금액에 대한 이제 월세 분배가 아니라 순이익의 개념으로 2천만 원이 남는 거면 이 모텔이나 고시원을 왜 하지? 심지어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라는 게 제 가설이었어요. 네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오만 잡CS랑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일들의 연속을 제가 경험을 하고 구매력에 따라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그 소비력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레벨이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다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 개 뭐 잡다한 거 사지 말고 똘똘한 한 채 가져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정말 많이 뭐 전국에 깔 거 아니라면은 네. 그냥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공간 대여를 완전 본업으로 정말 수십 개의 공간까지 확장할 만큼 생각을 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첫 단계는 사실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너무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비용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되 이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운영적인 어떤 경험을 잘 쌓고 그 뒤에는 이제 더 뭐 하고 싶은 어떤 공간 대여를 좀 선택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하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어떤 공간 대여의 유형이 있는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 책에서 얘기해줬던 그런 어떤 분야별로 좀 정리해줬던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두 줄로 그냥 이런 공간 대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설명이 좀 자세하고, 그렇지만 또 한 공간 대여에 대해서 막 이만큼 내용들을 다 다룬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얼개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딱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주셔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한 5-6개 정도 공간 대여를 내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중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단기 임대를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내용을 사족을 더하자면 내가 만약에 집을 갖고 있다. 근데 안 쓰고 있다. 세입자도 안 맞추신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기 임대보다도 이제 공구모님께서 메인 콘텐츠로 삼았던 가정집 촬영 대관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오늘 공간 대여 이제 쪽 해서 경험이 많으신 김 선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혹시 이 책 관련해서 혹시 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영상 안에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구독자님한테 뭐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영상들과 그리고 정말 많은 광고 덕분에 공간 대여하면 왠지 괜히 있어 보이고 왠지 괜히 쉬울 것 같고 왠지 편할 것 같다라는 개꿀보 혹은 자동화 수입, 내가 아무것도 아니도 월세처럼 따박따박따박 꽂히겠다라는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공간 대여 사업은 본질적으로 부동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가깝고,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 공간 대여 사업을 했었을 때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다가 과태료를 정말 세게 맞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과태료를 맞고 이제 들키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확실히 법 밖에서 무언가를 명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면피될 수는 없겠구나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공간 대여 사업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다 보시면 편법이랑 불법을 사이에 왔다 갔다 선타는 게 있어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일확천금을 노리시기보다도 공부부님께서 제안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혹은 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이드라인처럼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사업으로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하나둘씩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 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